앞선 뉴스하이킥에서도 예.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 예.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아직까지는 투표를 종료시키지 않고 지금 이제 시간을 대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50여 명 정도가 예. 뭐 투표를 했거나 혹은 하지 않은 상태로 예. 본회의장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을.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예. 여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앞선 투표에서 전원 투표에 참여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당론 반대 투표를 예. 하고 나서 전원 퇴장을 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투표 참여 자체를 하지 않는 걸로 예. 그러니까 부결시키는 쪽으로 이제 당론을 모았고 실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만 유일하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본회의장에 착석한 상태로 대기하다가 투표도 뭐 가장 먼저 지금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의원이 정말 네. 이번에는 굉장한 뚝심을 보여주면서 국민 성원의 어떤 보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했었던 여러 이제 재의결 상황에서 뭐 당론하고 좀 다른 어떤 투표를 이제 해오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도 당론 반대를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혼자 재석한 상태로 투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뭐 이번에도 탄핵안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 하야를 가장 먼저 요구를 예.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면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나는 이제 탄핵 찬성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오늘 오전에 밝혔었고 실제로 오후에 진행된 이제 표결에서도 그런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 나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응당의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좀 우유부단하다라는 평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간을 본다고 해가지고 이제 간철수라는 이제 멸칭으로 부르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안들에 비춰보면 안철수 의원의 이제 뚝심,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소신, 뭐 이런 것들을 오늘 굉장히 좀 이제 그렇습니다. 발현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도 이제 저희 MBC하고도 인터뷰를 할 때 국회의원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행위다라고 또 이제 강조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국민의힘의 이제 김예지 의원 그리고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퇴장을 했다가 본회의장으로 복귀를 해서 투표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단순 표 계산을 해보자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 8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미 이제 3표는 채워진 상태고요. 추가로 5표가 필요한데 조경태 의원도 돌아왔다고 아까 제가 SBS하고 YTN 보도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이제 복귀했다라고 뭐 자막이 나왔습니다만 현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 그렇군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명이요. 네. 5명이 남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일단은 투표함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오늘 자정까지는 기다리겠다 뭐 이런 입장 같은데요. 그건 확인된 겁니까? 네, 뭐 애초에 이 탄핵안 같은 이제 인사 관련된 그 의안 같은 경우에는 상정되고 나서 이제 72시간 내에 표결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뭐 오늘 자정까지를 시간으로 하자면 이제 시간은 아직까지는 좀 충분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시간을 두고 여당 의원들을 설득을 하면 혹은 이제 지금 여의도 광장에도 여의도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도 100만여 명의 이제 인파가 몰려 있는 걸로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오늘 오후 3시 30분을 기해서 이제 100만 명을 넘었다라고 민주노총에서 이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 보면 아주 그 여의도를 가득 메운 국민들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의사당 앞에 이제 큰 도로가 T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국민들의 분노와 열기를 보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킨데 정말 어떤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보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재석 의원 중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는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6표가 이탈을 해서 198대 102로 부결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다시 의안을 할 거고 표결에 붙여서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될 텐데요. 만약에 그 법안이 대통령실로 전달이 되게 되면 지금은 이제 내란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가 그 법안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 법안에 대해서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제 촌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비평가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의아한 예. 이거는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인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건 앞으로 벌어질 일이지만요. 오늘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여의도를 가득 뒤덮고 있는 저 분노를 보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 정도면 국민에 저항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건희 특검법을 물론 저번보다 표수는 늘었어요. 가결표가. 그렇습니다. 예, 6표로 늘었죠. 예.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시민들한테서 나오는 이야기 예. 중에 뭐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도는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성경에 나오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였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에 따르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예. 악의 도시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그 빗대는 대상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삼고 있는 국민 여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표의 이탈표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로 국민적 심판을 이제 피해갈 수 있겠느냐. 그게 지금 이제 100만여 명을 넘는 인파가 국민들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어떤 분노의 방향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탄핵권에 대해서는 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 정도는 가볍게 통과될 것이라는 어떤 전망들이 우세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이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건이고요. 이미 벌써 이제 세 번째 특검법 재의결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난번에도 4표가 이탈표가 있었어서 이번에는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상황 자체가 워낙에 대통령을 향한 어떤 그 압박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방어가 그렇습니다. 어려울 거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찬성 표결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국회의원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예. 통과될 거로 전망을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오후까지 이어진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서 두 사안 모두 특검법과 탄핵안에 대해서 두 사안 모두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사그라들었었고요. 그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에도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 이 집단이 갈 때까지 가는구나 정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예. 좀 놀란 게 오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했었다는 발언이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발언 전문이 보도가 됐는데 거기서도 얘기한 게 이 특검법과 탄핵안이 통과되게 되면 본인은 최고위원직을 이제 내려놓겠다. 예. 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결기를 보인 셈인데 소위 친한파의 이제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장동혁 의원조차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면 나는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안에 과연 직을 걸고 맞서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합당한 판단일까? 예. 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대통령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당의 명운을 거는 모양새인데요. 사실 예. 그 말도 이제 형용 모순인 것이 특검법이든 혹은 탄핵안이든 당론이든 아니든 통과가 되게 되면 당 지도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애초에 한동훈 지도부가 그 사안을 주도해서 통과시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탈표가 발생을 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장동혁 의원이 직을 걸든 안 걸든 어차피 내려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굳이 표결을 앞두고 그런 의사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고 그게 보도되도록 놔둔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중요한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인데 예.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이 사안에 직을 거는 것이 맞는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예. 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하여튼 부결시켰고요. 그런데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약간 어떤 거대한 어떤 드라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이제 뭐 탄핵안 가결까지 뭐 실제로 의원들이 찬성에 투표를 했는지 반대에 투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 곧 이제 찬성 표결을 왜냐하면 의미하는 나갔다 거고요. 들어왔으니까요. 예. 뭐 반대하는 당론을 거부한 거기 예. 때문에 찬성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5표가 남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개별 국회의원들한테 가해지는 이제 여론의 압박이나 혹은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방식을 통해서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전화라든지 예. 이런 걸 통해서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는 이제 국민들도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예. 지금 이제 국회의사당 밖에서도 큰 목소리로 국민들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압박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강해질 거기 때문에 한두 명의 이탈이 더 일어나게 되면 뚝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예.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원래는 7시에 원래는 그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라는 설도 있었는데 네. 그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보면. 예. 그건 이제 뭐 취재를 좀 해보니까 예. 당의 유튜브 채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잠깐 그 긴급 기자회견 관련된
영상이 예. 예고가 떠서 예고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곧 시작된다는 그 영상이 뜨는 바람에 그걸로 이제 잠시 착각이 일어났던 건데 예. 실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를 떠난 국회 내에 머물고 있는 거죠, 여당 의원들은. 떠난 의원들도 있고 뭐 야, 머물고 있는 그렇습니까? 사람. 근데 이제 예.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예. 표결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지금 의원총회가 진행 중이라고 국회 합니다. 내에서요? 예, 국회 내에서. 국회 밖으로 지금 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예, 예. 저 가득한 분노의 열기가 지금 국회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표결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예.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걸 방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자체를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고 예. 고발 조치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노정면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국민의힘 내의 의원들이 몇몇이 있는데 예. 그분들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예. 그게 아마도 이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시간을 끌려는 이유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투표 방해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걸로 판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행동이 아닌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의원총회 내에서 이견이 예를 들면요. 네. 뭐 기대에 섞인 전망이지만 이견이 분출되고 거기서 어떤 균열이 생긴다면 이 뚝이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기대 섞인 전망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사실은 이제 분위기라는 것이 항상 중요한데요. 이미 처음에는 한 명이었던 것이 지금 이제 세 명의 이탈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 각 개별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 마치 그 머리가 없는 그냥 하나의 이념 덩어리인 예. 것이 아니라 항상 국회의원들이 강조하듯이 개별적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 예. 그 개별적 헌법기관들은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본인 개인의 의지만이 아니라 각 지역구나 혹은 비례대표 투표를 통해서 참여했던 시민들의 의지를 대신 반영하는 주체들이라서 아마 여러 개별적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개별 이탈이라는 거는 이제 분위기에 따라 상당히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 여기서 한두 명의 이탈이 더 일어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소집한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지만 네. 그 내부에서 균열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네네.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 그것도 그렇습니다.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의원총회 내에서 아마도 친임계를 중심으로 투표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당위를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크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반대 목소리도 또 의원총회에서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상황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그리고 거고 적어도 앞으로 의원총회에 예. 참여하는 여당 의원님들은 저 바깥에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분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것이 어떤 정치인의 마땅한 책무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 깊이 좀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좀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늘 오전에 했었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일부 이제 국민들은 또 2분도 채 되지 않는 그 예. 시간 동안에 담화를 두고 숏폼 컨텐츠냐라는 얘기를 예. 할 정도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석해 보자면 결국 대국민 담화라는 명칭을 달았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담화가 아니라 예.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명분을 주기 위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구체적인 사과나 구체적인 뭐 시행 계획이나 구체적인 뭐 사임 혹은 뭐 임기 단축과 관련된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두루뭉술하게 전반적인 사과, 전반적으로 그것도 우리 당의 향후의 거취라든지 국정 운영을 운영한다라는 우리 당이었어요 이야기들이 표현이. 네 그렇습니다. 그건 예. 이제 국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 심지어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여전히 여당의 일원이고요. 심지어 여당 내에서는 이 이제 내란 수괴를 제명해야 되는지 여부조차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명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훨씬 큰 상황입니다. 예. 실제 출당이나 제명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태고요. 예. 뭐 그 하루 이틀 정도에는 그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심지어 그 얘기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당 의원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의 임기와 뭐 나머지 권력을 우리 당 의원들과 나눠 갖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그래도 국회와 의논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으로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척이 없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책임 총리, 사실은 책임 총리라는 것도 이제 우리 헌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고요. 예. 그냥 총리는 그냥 총리입니다. 그 이외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데 책임 총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탄핵을 해서 직무 정지가 되면 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책임 총리죠. 어떤 실제 명실상부한. 맞습니다. 예.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다른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최종 인사권자로서 혹은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대통령의 행위 원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헌법상으로는 없으니까요. 직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대통령은 대통령인 것인데 예. 그런 약속을 믿고 아마 탄핵에 반대해 줄 것이다 라고 대통령 윤석열 씨가 그런 판단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사실상 어제 이제 심야에 있었던 여당 지도부하고의 회동 거기서 이제 일종의 조율 작업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오늘 담화로 발표했었던 그 단어의 나열이라는 거는 결국 여당 쪽에서 요구한 일부의 단어들을 이제 묶어서 일종의 이제 패키지 딜처럼 이제 던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사실상 그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그걸 마치 기다렸다는 예. 듯이 넙죽 받고요. 그렇습니다. 총리와 이제 상의해서 뭐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한 뒤에 당론으로 반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이제 구성원들 주로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일부의 권력을 쪼개받는 거를 약속받고 예. 혹은 뭐 상당 부분을 덜어 가지는 것을 약속받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 담화에는 국민을 염두에 뒀다거나 혹은 국회, 야당을 염두에 뒀다거나 이런 건 아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자당 의원들 향해서 이번에 한번 살려주면 같이 권력을 나눕시다. 이런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만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만 핵심적인 문제는 그 사과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사과인 거의 문제일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국회에 무장병력을 침투시켜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구금하려고 했었던 헌법기관에 대한 이제 내란폭동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 있다고 보긴 좀 어렵죠. 사과도 그 진정성을 느끼는 거랑은 아주 거리가 멀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국회 상황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최민희입니다. 예, 현재 국회 상황 좀 전해주시죠. 일단 김건희 특검법 그건 예. 표결을 했고요. 네, 그건 부결되었습니다. 예, 198대 102 두 표가 모자라서 부결되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탄핵 투표, 윤석열 탄핵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밤 12시까지 예, 시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투표를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국민의힘 분위기 좀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까지 투표한 분이 안철수 의원, 예.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등인데요. 예, 안철수 의원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일정이 제시되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었고요. 예, 그리고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은 지난번에 비상계엄 해지 결의안 투표 때 참여했던 18명 중에 2명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들은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공개 의총장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첩보 수준이긴 합니다만 예, 몇몇 의원들이 탄핵 투표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도 지금 국회 밖에서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대기 중이세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밤 12시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시길 기다리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예.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이 비상계엄이 말이 되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다. 그리고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있었고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가도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밤 12시까지 계속 설득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비공개 의총장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동영상 상영되는 그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께서도 계속 이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예. 이건 내란이다. 그래서 이건 정파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계십니다. 예. 들어와서 반대하건 뭐 찬성하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 표결에 참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많은 국민들이 말입니다. 적어도 이 탄핵소추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김건희 특검법 정도는 민심을 두려워해서 적어도 통과시킬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나 전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거마저 외면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 정도는 이탈표가 8편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결된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실망이 매우 크고 이제 그 국민의힘이 이건 제목은 국민의힘인데 당명은 예. 국민의힘이 아니라 김건희의 힘? 예, 이거 김건희 방탄이 그게 당의 목표가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 만약에 오늘 부결되면요. 다음 네. 수순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부결되더라도 예.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내란 모의 과정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내란과 관련한 전 과정이 그러니까 완전히 드러나질 않았어요. 예. 부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란 모의 과정의 불법성, 반헌법성이 그러니까 속속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언론들이 지금 이건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헌법적, 위법적 비상계엄이다.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진전, 그러니까 이 내란 모의가 얼마나 이제 문제가 많았는가가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의 그 비상계엄의 해지 결의안에 찬성했던 의원들 중심으로 저는 그 입장이 바뀔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민주당은 12월 11일 예. 임시회의를 다시 즉각 열어서 재추진할 겁니다. 예. 될 때까지 추진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게 될 때까지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이게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는 것은 예. 일단 시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예.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됐다. 그리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잘못이 뭔지 모른다. 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을 갖고 계세요. 예. 예, 그리고 이 불안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은 당론으로 묶어서 강압할 수 있지만 많은 내란 모의 과정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특히 충격적인 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지전을 기획했다는 요지에 그렇습니다. 기사까지 떴잖아요. 예. 그러면 당장에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대통령직에 예. 내란 수계가 앉아있는 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다시 취합해서 다시 탄핵을 추진할 경우 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3분 의원들이 국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일어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깥에 최 의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네. 여의도 일대 국민들 분노의 열기를 피부로 느끼시죠? 예, 느끼고 저는 뭐 제가 그 검찰개혁 촛불 집회 때도 예. 늘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표결 때문에 혹시 못 들어올까봐 예. 4시 전후해서 한 바퀴 돌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상황이 물밀듯이 시민들이 몰려 나와주시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든 탄핵을 가결시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고 뭐 애를 쓰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 포기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설득할 사람은 설득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 정도 분노, 국민들의 분노의 열기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네. 어떻더라도 겁을 좀 먹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겁먹은 분들도 계실 테고 예. 무엇보다 그분들도 얘기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예.
그 비상계엄 관련하여 해제할 때 국회의원들이 이제 늦게도 도착하시고 그랬는데 미쳤다 이러면서 들어오셨어요. 예. 그 예. 인식이 같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묻고 그리고 비공개 의총장에 모여서 맡고 있지만 예.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란 모의 과정이 속속 드러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예. 중에 우선 체포 대상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명단을 쭉 부르기에 말도 안 돼서 그걸 적다가 그냥 안 적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속들이 드러나면 이게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공적 의무에 다할 분들이 나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여권에서는요. 대안으로 대통령 이선 후퇴, 임기 단축 개헌 혹은 야당이 지명한 책임 총리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그게 다 썰이고요. 예. 우선 한동훈 대표는 예.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고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잖아요. 예. 조기 퇴진 일정을 빨리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나 저는 내란 수계가 예. 한동훈과 한덕수에게 예. 권력을 위임하는 행위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정말 책임 총리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란 수계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고 예. 구속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게 전제가 되면 뭐 저희가 대화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의 즉각 체포, 구속 수사가 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전부 다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한두 시간 있다 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시민들의 댓글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헬마 한번 소개 좀 해주실까요? 247님께서 졸업 논문 발표가 끝난 대학원생이라고 하십니다. 박근혜 때도 그렇고 세상이 자꾸 저를 광장으로 부르네요. 마음이 아프고 착잡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이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연결돼 있습니까 혹시?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저는 이제 구미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고요. 예. 토목공학과 소속으로 이제 대학원 생활하고 무슨 공학과요? 토목공학과요. 토목공학과요. 예. 예, 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제 여의도역 지금은 역사 아니고요. 아, 올라오셨군요. 네네, 밖에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예. 네. 아니 그 구미에서 다니신다고 하셨죠 아까? 예. 아, 이 어떤 분노 때문에 올라오신 거군요 서울을. 아, 사실 그건 아니고 이제 예. 겸사겸사 올라왔는데 이제 오늘 예. 이제 흡의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까 예. 퇴장하는 거에 이제 이거는 내가 이제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 겸사겸사 서울에 오셨다가 지금 의원들 집단 퇴장하는 거 보고 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여의도 어디 계십니까? 여의도 여기가 바로 국회 앞에였는데요. 예. 그 국회 바로 보이는 그 T자의 그 예. 일직선 거기였는데 예. 사람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인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신데? 분위기는 예. 되게 격앙돼 있어가지고 이제 예. 뭐 일부 분들은 이제 국회로 진입하시려다가 이제 경찰과 충돌하기도 한다고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예. 아, 오늘 탄핵 소추안 표결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의원들 향해서 특히 여당 의원들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 논리나 이런 이해 득실 같은 게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정치 논리가 그 직업 윤리나 어떤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번에 보여주시는 행동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윤리나 법 위에 놓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예. 사실 뭐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제 여의도 집회 현장에 있다가 이제 방송을 예. 하기 위해서 상암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사실 좀 전에 우리 이제 청취자분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을 하는 장면을 보고
의부를 참지 못해서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 비평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사실 오늘 국민의힘의 이 선택이 예. 이해가 단 하나도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실익이 있는 어떤 전략인가 선택인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저 청취자분들처럼 오늘 발생한 여러 정치적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렬한 이미지들이 탄핵안 표결 직전에 발생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만 여당 의원석에 앉아 있고 예. 모든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는 장면. 예. 거기 이제 분노해서 뛰쳐나오시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네. 혹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안 제안을 하면서 지금 출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나버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는 장면. 예. 사실은 그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국회 회의록은 본회의 회의록 같은 경우는 적고 나면 고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라고 역사에 기록이 될 것인가,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강렬한 정치적 이미지들을 과연 돌아올 후폭풍들을 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 아마 예. 제가 비평가로서 판단하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겨우 단체로 그것도 개별적으로 당당하게 반대 의견을 표하거나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가서 영원히 남을 회의록에 자기 목소리를 남길 용기도 없으면서 예. 마치 무슨 그 여러 사람 그냥 하는 김에 군중 심리를 우르 나가는 것처럼 그런 뒷모습을 보일 정도의 그 용기 정도로 막을 수 있는 후폭풍일까? 그 뒤에 오게 될 엄청난 정치적 후과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 판단을 제대로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뭐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네. 단순히 이들의 정치적 계산을 추정해 보면 몇 개월 버티면 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때까지 버텨서 그때 가서 보자. 일단은 버티자. 뭐 이런 어떤 아주 단순한 정치적 계산 같은데 거기 이 사람들 머릿속에 몇 가지 심각한 그 계산상의 오류가 있는 예. 것이 박근혜 국정농단만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권력 내부의 문제. 그래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이 전혀 모르는 엉뚱한 사인한테 넘겨준 사건.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되돌리는 작업에 대한 탄핵 문제였거든요. 예. 근데 이 사안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장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독재를 하려고 했었던 예. 그러니까 군사 반란 상태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현장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상황에서 내란 수계가 여전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그 상태로 예를 들면 집안에 칼을 들고 들어왔던 강도를 칼을 뺏어서 제압한 상태에서 예. 이제부터 그러면 그 강도랑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해보자. 예. 이렇게 집주인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선택을 지금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예. 헌법적 상황으로 보자면 사실상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에 해당할 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뭐 조금 전에 뭐 원내대표직을 사퇴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내란 동조,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진 그렇습니다. 상태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어떤 추가 소식 중엔요. 예. 아주 대단히 경악할 만한 소식인데 아까 최민희 의원이 잠깐은 언급하셨지만요. 북한을 원점 타격하라는 어떤 명령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이제 국방부 장관이요. 사실상 이제 반격을 유도해서 국지전을 일으킨 뒤에 그걸 핑계로 계엄을 좀 하려 했다. 앞당겨서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 등에서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해왔었던 예. 사안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경고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네.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행위는 그 헌법상 혹은 형법상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외환죄에 해당을 합니다. 예. 지금 윤석열이 받고 있는 행위는 내란죄고요. 예. 그 이제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밖에 외환 세력을 끌어들이는 그 경우에는 밖에 위협을 물론 끌어들이는 경우에는 그 명령의 주체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지만 그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 정도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건 이제 군 내부에서 제지가 돼서 계획이 실패한 것이지만 만약에 시행이 됐다면 그건 외환죄에 해당하는 거라서 외환죄 역시 예. 형량은 사형입니다. 예.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데 지금 제기된 문제들만 하더라도 혹은 확인된 문제들만 하더라도
내란과 외환을 모두 일으키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상상하기도 끔찍했던 것이 만약에 오늘 보도가 정확히 사실로 확인된다면요.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을 원점 타격을 해서 북한의 국지전을 유발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앞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그런 행위를 안 하리란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게 우리 온 국민의 어떤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주변에 예. 주변에 입장을 밝힌 걸로 지금 채널A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뭔가요? 예. 책임 총리제로 국정이 운영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운영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나가겠다라고 이제 밝힌 얘기의 이제 연장선으로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의 중심이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다. 예.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 책임 총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 제도상으로는 맞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제도고요. 법적으로는 권한은 대통령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 작가. 네. 아까 책임 총리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요. 예, 왜냐하면 이 진정한 책임 총리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총리가 그 역할을 대행하면 그게 가장 진정한 책임 총리거든요. 우리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적인 것이 예. 총리는 그냥 총리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는 헌법에 책임 있는- 총리가 예, 없지 않습니까? 헌법에 예. 있는 총리로서의 책무를 하면 그게 이제 책임 총리가 예. 되는 건데 뭐 어차피 이제 유튜브 방송이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말장난이죠. 그렇습니다. 예. 작동하지 않을 말장난인 것이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그 끊겼던 얘기인데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때하고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예. 사안의 중대성이 다른 것이 이제 내란 범죄하고 국정농단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예. 문제인 거라서 지금이 훨씬 시급하고 이제 신속한 결정이 예.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총리나 이런 거는 비슷한 건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했었던 시간 끌기 행태가 거의 이번에 그렇습니다. 거의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때 이미 실패했던 시간 끌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덜 시급하고 예. 훨씬 덜 심각한 문제 때도 작동을 안 했던 시간 끌기가 내란 상황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이 판단을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하지 못한다는 게 그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국회의원이 10명도 안 된다는 게 가장 좀 충격적이거든요. 책임 총리 같은 시간 끌기 막장난은 안 통하는 것이에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총리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이 혼자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이 거기에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애초에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강조한 게 윤석열의 퇴진, 탄핵 그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과연 책임 총리가 되든 뭐 거국 내각이 되든 혹은 뭐 야당의 권한을 넘겨주는 게 되든 어떤 것도 작동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예. 심지어 오늘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직접 약속한 적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야당과 논의해서 그걸 추진하겠다거나 야당의 권한을 넘겨주겠다거나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야당은 아예 언급도 없었죠. 그 대담에. 그렇습니다. 이건 예.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내란 수괴와 그 내란 수괴를 당장 직무정지시키는데도 동의하지 못하는 사실상 내란 동조 정당이 예.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향해서 그 권력을 나눠서 행사하겠다. 자기들끼리. 그게 과연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바로 그건데요. 뭐냐면 네. 법적 지위는 여전히 대통령은 대통령이고요. 총리는 총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총리에게 권력을 한 줌씩 집어주고 내 자리는 유지시켜줘. 뭐 이런 형식의 타협이란 말입니다. 그 1차적으로는 대통령은 그걸 언제든지 약속을 깨고 그렇습니다. 걷어들일 수 있고요.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럴 사람이라는 거를 이미 여러 번 12월 증명했죠? 3일에 결정적으로 본인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무슨 짓에는
다시 계엄도 있고요. 그럼 당연하죠. 예. 그거는 아까 실질적으로 도모했던 대북 도발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대통령이 가진 권력은 언제든 그대로 원상 복귀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무슨 짓이든 언제든 할 수 있다. 그 상태를 국민은 불안해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타협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소속원들이 지금 이 뒤에 발생할 후폭풍의 크기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주제에 예. 감히 여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뒤에 발생할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당장은 1차 탄핵안을 부결시킬 수 있지만 이후에 엄청난 여론의 후폭풍이 있고 예. 정당 지지율이든 대통령 지지율이든 거의 이제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국정 동력이 상실됩니다. 이미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합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2차 계엄이 있어도 따르지 예.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아니 어떻게 군이 현직 대통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이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미고요. 실질적 권력이 없는 상태인데 그 허수아비한테 숨을 붙여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예. 곧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상태로 그냥 가겠다라는 작태인 것이고요. 그거는 내란 동조 행위이자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데 있어서 협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당을 어떤 국민이 신임을 하겠습니까? 그럼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당장 어저께부터 있었던 일들 수사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수사 레이스를 펼친다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참을 수 없는 일들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이었기 때문에 증거자료도 어마무시하고요. 증인들도 어마무시합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여당한테 국민들이 신임을 줄 것이냐. 뺏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늘 모인 시민 군중들은 광화문에 간 게 아니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와 있습니다. 예. 수백만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다는 의미는 국민이 위임하는 권력이 실질적으로는 광화문에 있지 않고 예. 혹은 용산에 있지 않고 여의도에 있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여의도 권력이 곧 국가 행정 권력을 대행하는 수준의 여론을 등에 업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야당 주도로 지금 부정한 권력을 처단하기 위해서 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여론의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권력의 실질적 균형추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과연 국민의힘은 지금 감당할 수 있느냐 예상이나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예. 그걸 예상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떤 전략적인 힘을 가지고 이 국정을 본인들이 여전히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게 매우 의문이고요. 굉장히 어리석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탄핵은 지금 되거나 일주일에 되거나 이건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 이런 어떤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전혀 어떤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우리 옛 말 중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이런 네.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당장 물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물의 어떤 무게나 높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그런데 거다. 거기 소속돼 있는 어떤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하루 막고 내일 못 막으면 자신의 정치 생명도 그만큼 한 달 뒤, 두 달 뒤 침수된다는 생각하고 있는 걸 게 의문입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